안 바꿔준대. 아 그래? 운동을 다녀온 김에 약 9년간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으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을 맞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두의 마음 한켠에 항상 있을 관심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9년의 경험에 기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운동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필라테스로 시작을 해서 한 3년간 필라테스를 하다가 중간에 PT를 잠깐 팔만 담궜다 빼고 그리고 2년 정도 요가를 하다가 다시 필라테스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에도 여러 곳에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이렇게 운동을 다양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다입니다. 저만 해도 제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필라테스가 더 좋고 어떤 날은 요가가 더 좋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상태나 목적에 맞는 운동을 그때그때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운동들 중 제가 그래도 좀 많이 해본 운동 3가지를 비교를 해보려 하는데 먼저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최근에 몇 번 경험을 한 발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의할 점은 같은 운동이라도 강사분들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의 어느 정도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필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학생이 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고 중간에 요가나 다른 운동들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필라테스의 가장 큰 포커스는 정렬과 기능이에요. 한 가지 동작을 해도 신체 모든 부위에 정렬에 신경 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운동이고 그래서 신체의 불균형을 잡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근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좀 근육들이 제 기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비해서 골반 불균형이나 상체 불균형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필라테스, 개인 레슨이 무조건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6년을 그룹 레슨으로 필라테스를 진행을 했는데도 효과가 있었고 잘하는 강사님들은 사람이 많아도 정말 메이눈으로 보고 필요한 핸즈온을 적절하게 주기 때문에 그룹 레슨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개인 레슨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냥 그룹 레슨으로 기초랑 근력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개인 레슨을 하는 게 그 수업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으로 바꾼 이유도 그룹 레슨도 충분히 좋았지만
뭔가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약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 레슨으로 바꾸고 강도를 좀 늘리고 제가 원하는 타겟 부위로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레슨을 통해서도 개인 운동만큼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수업 끝나고 꼭 질문이랑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날 잘 안 되던 동작들이나 힘이 다른 데 들어오던 동작들을 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세를 고쳐달라고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내가 그 동작을 좀 더 잘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못하는 것을 강사님에게 인지시킴으로써 강사님이 그런 유사한 동작들을 할 때 저를 좀 더 케어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타임 수업이 바로 이어져 있으면 자세한 피드백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정말 좋은 강사님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엑스트라 에포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 운동도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알려고 하고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수록 그만큼 가져갈 수 있고 빠르게 늡니다. 필라테스 관련해서 센터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체험 수업을 들어보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아서 정말 못 고르겠다, 아니면 그렇게 다 들어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 경험상 필라테스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이 좀 강사님별로 편차가 적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준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정도 참고해서 고르실 때 선택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요가로 넘어가서, 요가의 메인 포커스는 당연히 유연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유형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요가를 4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빈야사, 하타, 인, 아시탄가 이렇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세한 분류에 대한 설명은 전문적인 요기니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아시탄가는 정해진 시퀀스가 있는 요가예요. 그리고 근력과 유연성의 밸런스를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빈야사 같은 경우엔 아시탄가보다 조금 더 근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 근력이 가장 빠르게 느는 유형입니다. 인요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이나믹하기보다는 머무르거나 깊은 스트레칭을 중점으로 한 동작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타 같은 경우엔 가장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요가이고 가수 이효리 님이 하는 요가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요가가 좋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서 수영을 한번 다양하게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전반적인 효과는 당연히 근력이 늘어요. 언밸런스나 팔로 지탱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상체 근력을 늘리고 싶은 여성분들 요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상하체의 근력이 반반 정도 필요한 운동이 요가인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유연성만 연습이 되면은 남성분들이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이 잘 돼요. 역자세나 숙이는 자세,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뒤집었다가 되게 다양한 자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가를 하고 나면 손발 끝까지 되게 피가 팽팽 도는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필라테스 하면서도 가끔씩 요가 클래스 들으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거나 같이 병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와 별개의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매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서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장 쉽게 하기 좋은 운동이 요가인 것 같고, 특히 아시탄가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가 고정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만 하면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다른 운동이랑 다르게 중간중간에 이완하거나 쉬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치와 풍경을 보면서 요가 할 때 그 힐링되는 기분이 정말 큽니다. 마지막으로 바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바레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운동이라 한국에도 이제 막 스튜디오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발레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발레, 필라테스, 웨이트를 잘 섞어놓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들보다 유산소 효과가 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 여행을 갔을 때 2번,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에 4번 정도 다른 스튜디오에서 발레를 해봤는데 발레의 메인 포커스는 근력과 유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은 정말 강사나 센터에 따라 달라요. 어떤 클래스는 좀 더 발레나 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틀벨이나 덤벨이나 손목 발목에 무게를 살짝 걸어서 웨이트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로 이미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발레 동작이 많은 클래스가 좋더라고요. 앞선 운동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2가지입니다. 먼저 유산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산소 효과를 누리려다 보니 시퀀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100%의 효과를 누리기는 조금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장점은 음악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발레 베이스가 많은 클래스는 뭐 잔잔하거나 클래식 같은 거 틀어두는 것 같고, 좀 더 웨이트나 파워 베이스의 발레는 팝송이나 빠른 음악들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운동 의욕이 안 날 때 가서 좀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지 좀 추천을 드리자면, 당연히 세 운동 다 근력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부차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필라테스 같은 경우엔 불균형이나 정렬이 고민인 분들이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요가 같은 경우엔 좀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잘 단련시키고 싶은 분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레는 나는 유산소 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발레, 요즘 되게 발레 붐이잖아요. 주변에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발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치만 중도하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춤을 너무 못 추기 때문인데요. 이게 근력은 잘 받쳐주는데 아무래도 춤이 있다 보니 리듬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차에 점프, 뭐 스텝 이런 거 배우다가 이 길은 제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완전 기초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리듬감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다고 하기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운동 토크를 해봤고, 또 다른 게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